네, 안녕하세요. 창원의 땅 위의 지하철 SBRT가 도입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벌써 그렇게 됐네요. 네, 작년 5월 15일에 의창구 도계광장부터 성산구 가음정 사거리까지 그 9.3km 구간이 처음 개통됐었죠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창원 SBRT 1년의 성과와 뭐랄까 남은 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. 네, 그렇죠.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, 처음 공사 시작할 때는 민원이 정말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긍정적인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? 자료 보니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버스 운행 시간 단축인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죠. 기존에 한 32분에서 34분 정도 걸리던 원위대로 구간이 네. SBRT 개통하고 나서는 26분에서 30분, 그러니까 평균 한 4분에서 6분 정도 줄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6분 정도 빨라졌고요. 퇴근 시간대에도 한 2분 30초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습니다. 이야, 6분이면 꽤 큰데요. 매일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체감이 클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단순히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늘었어요. 아, 이용객 수요? 네, 이 SBRT 구간을 지나는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이 원래 한 27,4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1,900명, 거의 32,000명 가까이 되거든요. 와, 그럼 하루에 한 4,400명 이상 늘어난 거네요. 퍼센트로 따지면 한 16% 정도 증가한 셈이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뭐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. 속도 빨라지고 이용객 늘고 그런데 자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네요. 교통사고가 줄었다고요. 아, 네. 그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. 지난 1년 동안 SBRT 구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한 40여 건 정도 됩니다. 이게 개통 전과 비교하면 꽤 줄어든 수치예요. 오, 저는 사실 그 전용차로 때문에 뭐랄까요,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이 사고 감소의 배경이 좀 흥미롭습니다. 어떤 점이요? SBRT 구간 자체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기보다는요. 이 구간을 통과하는 전체 자동차 통행량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. 아, 통행량이요. 네. 개통 전이랑 비교했을 때 적게는 22%에서 많게는 27%까지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SBRT 때문에 차선이 줄어서 이게 막힐 걸 걱정한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다,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자료에서도 대략 한 30% 정도의 차량이 우회 도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. 허허, 결국 차가 덜 다니게 되니까 사고도 줄었다, 뭐 이런 결과네요. 그렇죠. 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졌지만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졌거나 아니면 아예 그 길을 피하게 된 거죠. 네,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에 버스 전용 2개 차로가 생기고 일반 차량은 4개 차로만 이용하게 됐으니까요. 네, 실제로 자료를 보면 승용차로 이 SBRT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에는 평균 6분, 퇴근 시간에는 평균 5분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해요. 아, 6분, 5분. 이것도 매일 다니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겠는데요?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자료에서도 일부 환경운동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불편은 좀 감수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건가? 이런 고민이요.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창원 SBRT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2단계 공사 추진 여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요. 아, 맞다. 2단계 공사.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기 마산 6호 광장까지 쭉 이어져서 총 18km가 되는 거였는데 네. 그런데 1단계 개통하고 나서 민원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지금 일단 멈춰 있는 상태죠. 창원시에서는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발표했고요. 시민 의견 수렴.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나 보네요. 자료를 보니까요. 창원 시민 중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25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자양용 이용자들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.
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. 네,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료에서는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같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만약에 2단계 공사가 결국 무산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게 좀 복잡한데요. 당장 국토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있습니다. 한 1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이 끊길 수가 있고요. 130억이요. 꽤 큰데요. 네. 그리고 이미 1단계 사업에 투입된 돈이 국비, 도비, 시비 합쳐서 한 370억 원 정도 되거든요. 370억 원. 네. 근데 2단계가 무산되면 이 1단계 사업마저도 원래 기능을 다 못하는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. 그럼 이제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또 책임 소재 문제도 불거질 수 있겠죠. 와, 370억 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나 교통 효율성 문제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요? 지난 5월에 창원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잖아요. 그때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불편한데?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. 아, 그랬군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얼마나 승용차 중심 도시가 되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자가용을 소유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. 교통복지, 중요한 관점이네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창원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점점 심해지는 폭염 같은 기후변화 문제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네요. SBRT 도입으로 버스는 편리해지고 또 사고는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네,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불편해졌고 그렇죠. 그리고 2단계 공사는 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거기에 예산 문제, 교통복지 문제, 더 나아가서는 기후 위기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. 성과와 과제가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. 현재의 승용차 중심 체계가 주는 그 편리함, 이것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그런 장기적인 가치 사이에서 창원시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? 네. 특히 SBRT의 미래의 그 2단계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정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창원 SBRT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